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비혼주의자 마리아는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IBP에서 나왔고 이게 뭐 몇 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그것도 저도 보고 했는데 IBP에서 제안을 먼저 해서 교회 내 어떤 여성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해서 제안을 받으셨고 그 제안 받으셨을 때 바로 수락을 하셨나요? 네, 바로 수락했어요. 고민이 연결이 있었던 거예요? 작가님의 고민과? 아니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여성 차별에 대해서나 혹은 페미니즘 문제 관련해서 좀 방관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락한 이유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작가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래서 일단은 수락하고 보자는 막 좀 욕심을 부린 거죠. 저로서는 좋은 그 IVP면은 굉장히 좋은 출판사고 여기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죠. 근데 잡고 이제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오히려 진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만화구나. 이거 정말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거를 취재 기간을 거치면서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이건 꼭 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작가님들 혼자서 본인이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매편 연재하다가 출판사에서 이거 책으로 내자는 논의가 가서 그 출판 계약을 해서 나왔다면 비혼주의자 마리아 린든 작가님은 기존의 사전 기획 공동 기획 논의가 있어서 그 연재 동안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책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장단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일단은 처음에 기획을 그 간사님 해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관련된 책자나 또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취재할 분들을 중간에서 주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길을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했을 때 그 길을 내는 걸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사실상 그 이종현 간사님이 이 책을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굉장히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같이 피드백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이야기들을 많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아무래도 다루려는 내용 자체가 여성이 교회 안에서 겪는 그루밍 성폭력이라던가 좀 그런 성범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서 이종현 간사님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항상 감사를 좀 드리고. 편집자님이시죠? 이제 간사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예, 그렇죠. 편집자님이시죠. 그렇죠. 편집자님께서 중간에 그 출판사에서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처음에 저 혼자 했을 때는 자유롭게 스토리를 짜면서 갈 수 있었다면 출판사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짜는 방식은 솔직히 한 회차 혹은 두 회차 정도 앞서서 스토리를 짜는 방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웹툰이 연재되면서 독자들이 오는 피드백을 보면서 수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시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큰 뼈대가 움직이진 않지만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완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완결이 뭐냐.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방식이 제가 있으니까. 작업하는 방식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전작들이 그린 게 있지만 사실상 대표작이랄 만한 게 사실상 비혼주의자 마리아가 처음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좀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사실상 저를 이게 믿어주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집자분께서 그 이런 문제로 좀 만화책을 좀 내고 싶은데 누구 있냐고 해서 제가 소개했었어요. 네. 제가 혼자 그냥 셀프 칭찬. 그치.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약간 거만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지금 약간 봤는데, 근데 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음.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기에 오늘 이게 정말 좋은 책으로 잘 그러게요. 책으로까지 결과물 잘 나오기까지 나온 것 진짜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 내외부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출판부에서도 고생하기도 했고 했지만 아무튼 너무 없는 작품이 나와서 너무 참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좀 뜻깊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목이 이제 그 음성만 들으신 분들은 야 그 비혼주의자 마리아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말이아로 이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재미 없었나요? 제가 간단한 스토리를 보여드리면 에코트 들어가면 이거 5회까지 볼 수 있죠? 예, 아마 그럴 네, 5회까지 6회? 6회까지 네. 6회까지 볼 수 있죠. 제목이 비혼주의자 마리아예요. 그래서 권마리아가 주인공이고 처음에 보면은 그 권마리아의 여동생인 권한나가 약간 이제 약혼할 그런 상대와 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제 안 돼! 너희 언니, 네 언니 먼저 가야 너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아유 그 이제 막 혼자 사는 언니에 대한 막 분노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 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또 다른 제3자들을 만나는 이렇게 네. 설명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까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게 뭐죠?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은 보통 친족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나 아니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것들을 좀 아우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력을 가진 사람이 그 밑에 자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딸을 이렇게 손을 댄다던가 아니면 목사나 혹은 의사나 자신의 위치나 위력으로 인해서 성폭력이 벌어지는데 그게 좀 그루밍을 당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당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혹은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야라는 식으로 그런 말에 그런 걸 이렇게 그걸 자체를 그루밍 당한다고 하는 거죠. 계속 마치 어미 고양이가 아기 새끼 고양이를 막 이렇게 털을 계속 이렇게 핥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서 성폭력을 당하는 거를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인지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비혼주의자 마리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그런 범죄였거든요. 한창 이제 제가 취재할 당시에 한창 그루밍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남자 청년 선교사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그 목사들이 다수 다인을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그중에 해서 미성년자도 있지 않았나요? 네, 대부분 미성년자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의 네, 그냥 저는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네요.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만든 거죠. 토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최대한 자신들이 덜 상처받을 수 있고 그거를 잘못하면은 제3자의 시선에서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행여나 어떻게 보면 관음하거나 혹은 시혜적인 시선으로 이걸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방지하면서 그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좀 그린 만화였고 다행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제가 사실 가장 걱정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쪽으로 성폭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만화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제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만화가 혹시 너무 어줍잖아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우려가 이 만화에 보이지 않았을까 했을 때 최근에 만났던 이제 교회 반성폭력 센터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그 성폭력의 그 피해자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배려해 주시면서 그려주신 것 같아서 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워낙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다룬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하면 너무 쉽게 목사들 성범죄 일어나는 가장 큰 직업군 중 1위가 목사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소름 끼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직종이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거를 당하는 피해자는 나의 자매인데 마치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없는 일처럼 여겼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또 반성이 되면서 더더욱 이 만화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그 실화를 일종의 실화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적인 성격도 좀 네네. 담고 계시는데 요즘 그런 창작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뭐 매체에서도 영화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작가로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민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읽으면서 사실 그런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4월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홀로코스트 그 나치에게 희생당한 봤습니다. 홀로코스트 이야기인데 그 감독의 주안점도 그거였거든요. 희생자들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네, 맞아요. 그 소리로만 그걸 다 대체시킨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 감독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그 창작에도 참 이런 고민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고민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여기 작가의 작가의 글 전체가 되게 좋아서 네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매거진 올리자고 해서 올려가지고 반응도 좋았는데요. 이것도 셀프 칭찬? 잘 표정이 모르시나? 나오네. 네, 아무튼 표정을 못 담아서 좀 아쉽네요. 팟캐스트가. 방금 얘기하신 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작가님도 본인의 글을 또 들으시는 게 또 다른 또 여기 작가의 글에 잠깐 이 부분입니다.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그렇게 그리고 싶었다.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관음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다. 어줍지 않은 답을 주기보다 그들 옆에 누워서 그들이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고 싶었다. 성차별적 신학이 정당화된 교회 안에서 남성들에게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이런 바람이 이 만화에 잘 담겼는지는 독자들만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이어지는데 잘 담겼다고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이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나 어떤 그런 사실은 고통을 공감하면서 하셨죠. 전 잘은 모르지만 네. 그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참 지나신 게 그리면서 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해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의 어떤 네, 그런 과거의 네. 그런 제가 당했던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진짜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좀 힘들어서 그 주에는 한번 휴재를 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이걸 연출을 하면서 그 러스트 작가가 이걸 같이 봐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 안에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있어요.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이 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배워왔고 그거를 온몸으로 체득해오면서 남성적인 시선에 더 익숙해져 온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그 백소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페미니즘으로 보는 이게 기독교의 맥락 때 그거 쓰신 교수님인데 거기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이걸 약간 좀 학자적인 표현으로는 거세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더 감정이입하기 쉽고 오히려 함께 여성을 혐오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그런 제가 좀 그런 쪽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제가 이 연출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여성 혐오적 시선을 저희 남편이 되려 그걸 많이 잡아줬어요. 저희 러스트 작가가 이런 연출은 별로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배워가는 같이 이거를 해서 그래서 저 혼자만이 트라우마에 직면해서 아팠다기보다는 같이 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옆에서 그거를 좀 도와주고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제가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좀 제가 혹여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난 잘 알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품 중에 보면 그 교회 교육이 나는 무섭다 이런 대목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어떤 성폭력 이런 부분 못지않게 굉장히 큰 줄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를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가 뭘 원해서 그렇게 습득했다기보다는 교육이 늘 그렇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그렇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뭐랄까 좀 묻어난 예,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체득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이번 작품을 계기로 어쨌든 좀 그런 걸 좀 전환을 이뤄내신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냥 제가 그냥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그 뭐랄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원래 세계관에 자기의 그 보수적인 세계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전환을 이뤄내려면 좀 뭐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을 하셨으니까 좀 네, 그런 입장에서도 좀 듣고 싶고요. 저로서는 일단 제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이 기획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내야 된다. 난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이거를 페미니즘이라는 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를 보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젖어 계신 분들은 교회 안에 세계관에 젖어 계신 분들은 자기 관심사 그러니까 되게 시야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나름 질문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교회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혹은 외면당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가 외면했다는 사실을 나도 몰랐구나. 그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좀 내가 관심 없어하는 그런 분야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라는 방법이라고밖에는 설명을 못 그렇죠. 하겠는데 그렇긴 하겠죠.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야를 넓히시라는 말이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진지한 시선을 가지면 어떤 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 체득되고 젖어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나한테 그냥 들어와서 혹은 나의 리더자의 생각이 비판 없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젖어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반지성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네. 스스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성경을 펴보는 행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신학자들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면서 서점에 가서 그거를 책을 뽑아서 이렇게 펴보는 행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아무리 내가 생계가 달려 있어서 이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생각했다면 이런 만화가 나오지 않았겠죠. 네. 저는 정말 이거를 말하는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책을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장면을 이렇게 한나가 책을 펴보는 장면으로 끝난 것도 저한테는 일종의 그러네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네. 중간에 스토리 중간에도 이제 아까 교육 얘기하셨지만 독서 모임 특히 네. 여성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방금 얘기하신 스스로 공부하고 의문을 갖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여성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나이 좀 지긋하신 여자 전도사 캐릭터 김점순이라고 하는 네. 이분의 캐릭터가 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이 그 권마리아 이 마리아의 전 애인 사이였던 그 사역자 목사인 윤민호 네, 윤민우 목사. 두 분이 최근에 이제 연재하기 시작하시는 영생을 주는 소녀에서 이 윤민우가 갑자기 첫 화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게 아무튼 그 윤민우가 이 윤민우가 맞는 거죠? 세계관이 그 부분이 좀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 댓글로 오 윤민우 맞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니버스. 네, 그 윤민우가 맞는지. 그래서 아까 독서 모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지금도 네오 막시즘, 뭐 공산주의, 페미니즘은 반기독교적 약간 페미니즘이 그런 맥락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뜨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스스로 특히나 청년들 혹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솔직하고 의문스러운 얘기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교회가 거의 너무 많이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 이 재밌는 독서 모임 리더 김파도님 약간 4차원적이고 이분의 되게 자유로운 독서 모임이 뭐 여기서도 이제 교회 내 모임은 아니었지만 교회 뭐 크리스천 중심이든 아니면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같이 어울러진 그런 독서 모임이 저는 그런 방식의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토론, 대화, 경청하는 마음 이런 게 되게 저는 이 비혼주자 마리아를 읽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저는 읽혔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아까 이제 녹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기 광화문에서 헌금 걷다가 지금 좀 문제되고 있는 빤스 목사 그분 그 위대하신 분이 다니셨던 신학교 저 거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회개의 언어 같은 거죠? 네, 회개의 언어죠. 길게 하시는 네. 게. 그래서 자칫하면은 제가 거기서 헌금을 거둘 수도 있는 양복 입고. 근데 저도 사실은 독서 모임 교회에서 막 불온하다고 찍히는 그런 책이 너무 궁금해서 SNS에다가 이거 같이 읽으실 분 하다가 한두 사람 모여서 독서 모임 하다가 이렇게 눈이 깨어가지고 이제 좌파 이렇게 막 좌파십니까? 이렇게 저 네. 지저시스트 지저시스트. 오케이. 네. 김파도 캐릭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무리한 연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독서 모임이 되게 사실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커리큘럼이 다 있고 교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끌어가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주로 주도한 사람이 명확하고 근데 김파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약간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약간 일부러 이랬어요. 그렇게 그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그거 자체도 되게 좋았던 거죠. 실은 저런 식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리더일 수도 있고 어떤 커넥터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모임의 주체자인데 굉장히 수평적이고 네네. 네, 그런 게 참 그런 문화로적으로도 좀 교회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교회가 들고요. 하는 일종의 그런 독서 모임은 답정너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쵸. 답은 정해져 있고 교리는 정해져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 그냥 배우는 그냥 이제 일대다로 강의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독서 모임에 대해서 좀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제가 이거 북토크를 어디 이태원에서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자님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독자님께서 자기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커다란 대형교회 다니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굉장히 불온한 신도로 찍혀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련한 얘기하고 근데 자기는 굴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교육자님한테 이 비혼주자 마리아 책을 보여주고 설득을 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막 다들 와 하면서 되게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을 생각보다 저희 때랑은 또 다른가 봐요. 지금 청년들은 자기들이 직접 교육자를 이렇게 설득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모임을 만든다는 거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해도 전도사님의 말에 뭔가 내가 토달거나 뭔가 기획해서 이걸 해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청년들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뭐 목사님 이거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애들 모아서 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죠. 약간 통보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또 멋있다. 옛날에 우리라면 너무 상상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교육자의 막 웃음 표정 썩고 막 이럴 텐데. 그래 막 이러면서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쵸. 그런 것도 교육자가 좀 허락을 해줬다는 그거 되게 공감이 필요하겠다. 되네요. 근데 안타까운 건 허락을 저는 이제 해줬더라고요. 그쪽 출신 그래서 뭐 조금 아는데 회계를. 그런 분이 여전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맞아요. 목회자분들은 사실 그거를 그런 것 같긴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해주고 맞아요.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뭔 소리냐? 안 된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아니면은 누군가 자기의 어떤 라인에 누구를 참여시켜가지고 약간 그런 방식이 많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러스 작가님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사실 IVP에서 이 작품 제안을 받고 아내한테 이렇게 토스한 입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나름대로 남성이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페미니즘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에 저는 일단 좀 저 자신이 이걸 몰랐다는 것에 자괴감도 들었지만 또 그와 함께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연하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자정의 노력이 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았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근데 뭐 딱히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의 교회 현실 속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제 사회 법으로 이거를 고발하고 처리하고 이게 사실 최선이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바꿔 나간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옆에서 이 작품 지켜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교회의 제도적이거나 어떤 아니면 높은 분들의 변화를 뭔가 기대하거나 기다리기에는 좀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청년들 또 성도들 스스로가 이거를 깨어서 자꾸 바꿔나가고 싸우고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예.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 말고 세 분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게 기존의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약간 비관적으로. 예, 좀 많이 비관적입니다. 예. 딴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가나안이 이제 교회 안 나가 이제 뒤집은 말이잖아요. 네네. 가나안 신자로 산지 꽤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녔던 교회랑 지금 다니는 교회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교회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비관적인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토크에서 만난 독자들은 그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무력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또 교회 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게 너무 달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혹 내가 분명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당장 이 교회를 뒤집어 버린다던가 이 제도 자체를 확 바꿀 순 없어도 이 안에서 분명 숨죽여서 울고 있거나 저 목사가 하는 소위 이런 말 해도 되나? 빠른 설교들을 듣고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랬어.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연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서 전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참 멋있다. 우리 독자님들 진짜 멋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언젠간 저는 사실 교회 나와도 괜찮다고 하고 싶거든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싸움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낙관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사이다 붉은 팬님 한마디 해주세요. 셋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도 답을 해야 되나. 네네.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해주신 그런 연대에 힘입어 아까 러스트 작가님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최선은 사회법을 통해서 깔끔하게 징계하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거기 보면 맞아요. 봤어요. 그 결국 마지막에 전화벨이 갑자기 막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나만 못 봤네요. 스포트라이트 꼭 보세요. 네, 봐야겠네요.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언론인들의 또 힘, 또 여러 또 조력자들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이끌어낸 거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기는 쉽진 않다고 봐요. 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결정적인 한국 교회가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지금 묻혀 있는 게 저는 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스포트라이트의 그런 네, 맞아요. 내용들보다. 그래서 네 뭔가 그런 근데 이것도 사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그렇다고 피해자분들에게 뭘 이렇게 그렇죠. 그 기대하라. 종용하라고 할 그렇죠. 수는 그럴 없는 수는 거잖아요.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되게 영세하더라고요. 저는 이름 들으면 되게 거창해 보여서 네. 나름 되게 네네. 좀 뭔가 탄탄한 조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지원받기가 좀 그렇겠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런 일들 하시는데 진짜 사명감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다른 그 북토크의 사회자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그 낙검수 출신 그 그 김용민님 김용민, 뭐 네. 혐오하다 그 이제 그래서 막 그 북토크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혐오하는 당신이 무슨 혐오를 혐오하다 이런 책을 내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책은 좀 기독교 관련 책이고 약간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돕자 이런 설교 벙커원 교회 설교한 이제 그런 책이고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진행 요청을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젊은 여성 청년인데 그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질문한 게 요즘 유튜브 중심으로 극우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결집하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김용민님의 그 벙커원 교회에서 평화나무라고 가짜뉴스 특히 기독교 중심의 가짜뉴스를 가리고 이제 그것을 고발하고 이런 약간 언론을 만들었거든요. 언론이 아니고 뭐지? 아무튼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 없냐 이렇게 막 그런 질문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동감하는 게 세대를 초월해서 다 이제 유튜브로 기본 뉴스를 보고 우리 어떤 사안들도 되게 유튜브랑 언론이랑 다 겹쳐서 막 보잖아요. 근데 막 그 이제 특히나 기독교의 극우적인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막 그런 되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네이밍 가지고 막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 아주 가까운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그 사람들 보고 저한테 막 얘기하고 그게 프레임이 한번 되면은 그 프레임 바깥은 다 그냥 적대시되고 그 프레임 바깥은 다 약간 진짜 정말 빨갱이들로 이렇게 보이고 그런 방식이 되게 이게 약간 유튜브로 몇십 년 만에 다시 회귀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방식의 부분에서 저는 되게 비관적이고 저도 여전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저만 가난한 성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건 농담인데 저는 가난 전도사, 가난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도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인데 나오게 된 계기 중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내 문제 컸었어요. 저로서는 저희가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고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가 전임 전도사로 그러니까 풀타임 교육자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여성인데 완전 막 사모님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치. 연세 지긋한 분들부터 힘들었겠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님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아내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다행히도 저는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그리고 고민 끝에 지금 이제 아예 사역도 안 하고 그런 방식이 안 하고 그냥 이제 일반 평신도로 그냥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여성들 가족이든 자기의 어떤 동생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여성들의 경험을 전 되게 존중하고 여성들의 경험을 메인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든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지십니다. 네, 저는 그래. 처음에는 되게 고민도 하고 왜냐면 아내를 욕할 수 있으니까 제 주변에서 그럴 수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너 와이프 때문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막 괜한 핑계나 이런 걸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게 너무 다행스럽고 와이프가 솔직하게 힘든 얘기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하고 와이프는 오히려 지금도 저한테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전혀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나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네, 다행이다 참.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네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성들의 네. 이야기.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네. 여성이 남성을 뒤에서 이렇게 돕는 배필 담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여성이 남성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비춰져서, 그러니까 같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이 여자 성도는 항상 남자 성도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존재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들의 경험, 여성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눌려있고 그것들을 되게 하찮게 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성들 분들께서도 스스로도 되게 자기를 많이 낮추시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했는데 남성들의 죄가 교만이라며 여성들의 죄는 자기 비판이라고 그런 말을 어떤 신학자분께, 여성 신학자분께서 하셨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나친 자기 비판과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결국 죄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는 거, 거기서 좀 벗어나죠. 여자들은 좀 스스로 약간 좀 뻐개도 되지 않을까. 나도 조금 더 드러나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욕심내고 좀 더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자매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 보고 되게 기뻤거든요. 우리 또 진짜 한 마음으로 너무 축하해줬어요.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교단들이 여전히 여성 안수를 허락해주지 않고 있는데 빨리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것도 결국 어떤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저는 여성 안수 문제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은 리더자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청년부 안에서도 사실 제 흑역사기도 한데 남자 청년은 다 가르치고 혼자 회장하고 여자는 부회장. 진짜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약간. 그러니까 저는 막 서울 막 그런 대형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냥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었고 지금도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런 흐름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저처럼 약간 목회자인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 가족이나 아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아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은 자기도 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좀 이렇게 생겨서 그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너무 이상한 구조에 있으니까 그건 탈출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더 많아 이런 논의 자체가 좀 많아졌죠. 막 조심스럽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페미니즘 뭐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여전히 남자로서 한계가 많지만 페미니즘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결들이 많이 있고 초기에 그 페미니즘이 태동하게 된 데에는 여성 신앙인들 또 서구에 그런 사람들이 막 성경을 다시 주해하고 이러면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무조건 반기독교적이라고 그렇게 재단하는 방식은 전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페미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페미니즘을 몰라서. 그런 방식의 페미니즘 자체 전체를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제목 비혼주의자 때문에 막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 출판사 IBP나 이런 신학책들 재밌게 보는 남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이 책은 별로 얘기 안 하고 별로 뭐 물론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막 이렇게 강추 적극 추천 막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런 책을 사보는 중요한 그쵸, 거래처이기 고객이죠. 때문에 단체 구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단체 구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체 구매 그러게요. 막 청년부 교재 온 성도 막 훈련 교재 이런 걸로 좀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감명받으신 교육자분들이 계세요. 분명 남성 교육자분들 계신데 이거 공공연하게 뭘 이렇게 말씀을 하기 어려우신 분위기인 것 그분들은 같아요. 보통 부교육자일 거기 때문에 저 그 생각이에요. 그 전 핵심 구조 모든 그 할 수 있는 구조는 담임 목회자의 제왕적인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다가 SNS 올려 요새 SNS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걸 그 본다고요? 부교육자들 이력서 대형교회는 다 검색해요.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뭐 그런 이력, 사찰하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이력 때문에 면접에 잘리는 경우도 있고. 웬일이니? 어우 세상에나. 아니 막 메일을 받아요 남자 교육자분들한테 도전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집회 요청하신 분 한 분 계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성사가 될지는 예, 예, 예. 그때 가봐야지 알겠는데. 교회 내에 어떤 행사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교회 내에서 대학부를 다 모아서는 못하겠고 예, 예. 왜냐면 일부만 이렇게 떼서 우리가 좀 일단 너무 논란이 되지 예, 않게 조용하게 아까 집회라고 하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뭐 부흥사경 이런 건가요? 부흥사경의 강사 린든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약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교회 부흥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연재하시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네. 굉장히 핫했고 인스타그램 한 10,000명까지 막 팔로워가 올라가고 트위터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반응, 특히나 약간 기독교를 뭐 초월해서 네. 다양한 여성들의 반응이 많았고 맞아요. 출간 후에 일반 쪽의 여러 만화를 다루는 그런 뭐 발행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되게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독자 평이라든지 뭐 어떤 뭐 메시지나 어떤 경험 같은 거 좀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이제 트위터에서 본 건데 자기가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꽉 막혀 있고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걔네들은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애들이 그냥 다들 지들끼리끼리 모여있는 곳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특히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이 비혼주의자 마리아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거를 알려준 만화였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통쾌했다는 반응들이 또 참 많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에서 주목해 주시는 이유는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 안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보편적이죠. 겪는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쪽에서도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일반 작가님들이 이거를 트위터에서 보고 되게 재밌어 해주시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참 이렇게 반응들 보는 재미와 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격려가 됐었고요. 네. 마리아가 몇 년생이지 여기서? 네. 마리아 몇 년생으로 나오진 않죠? 딱히 연생을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내일 모레 40인 걸로 그냥 애매하게. 82년생 김정보다는 언니구나. 왜요? 82년생이면 40 아니에요? 82년생이 40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라고요. 82년생 김정보다는 언니잖아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동생 아닐까? 내일 모레 40이니까? 82년생이면 38. 그러니까. 아 그럼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겠는데 마리아랑 82년생. 네, 뭐. 오늘 농담은 다 실패한 걸로. 표정이 너무 진짜. 네, 저 원래 항상 진작에 농담해가지고. 우리 너무 진짜로 받았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오늘 이제 좀 두 분과 좀 길게 좀 같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는데요. 두 분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이나 차기작 또 이제 막 또 신작을 또 시작도 하셨기도 했는데 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두 작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이후 차기작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만 아직 뭐가 명확하게 그려진 건 없어서 네. 지금 아마 영생을 주는 소녀를 그렇게 짧게 끝내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세계관을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럼 영생을 주는 소녀 같은 경우는 뭐 몇 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쭉 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한 20회, 30회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시즌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작이네요.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게. 사실상 첫 도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안 끝나는 느낌이 들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은 약간 학습 만화적인 그런 걸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스토리텔링 서사로도 이제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또 그러면 되게 반가운 면이 있고 저는 또 만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SF도 나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린든 작가님은 비혼주제 마리아가 약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뭔가 전환점이 된 책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영생을 주는 같이 하고는 하시지만
좀 앞으로의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건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혼주의자 마리아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중심 주제로 얘기를 많이 갈 것 같아요. 여성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크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계속 퍼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싶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러면 사라는 어디 있었을까? 사라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이제 준 사과를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그 상황에서 이게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와는 아담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그 좀 이렇게 지워진 여성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화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죄의 원흉을 화화로 막 그냥 입으로 이렇게 되게 단정지어서 뭐 그 기독교 소설이나 이쪽에서도 또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네. 주제 같네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연재물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체력도 요하고 건강도 요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앞으로 좀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네. 많은 네. 분들께 좀 좋은 작품 계속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독교 만화책이라는 게 없지 않았는데 음. 네. 아무튼 에글툰에서 또 두 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은 일반인이든 뭐 신앙인이든 굉장히 매력적으로 뭔가 동시대인들이 보기에 되게 최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강추드립니다. 에글툰. 네. 꼭 네. 검색해보시고 들어와주셔서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심 추천. 네. 저 빵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네. 한 분 하셨네요. 오늘 같이 그 녹음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도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저기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되게 재밌었고요. 평소 인터뷰에서 안 했던 이야기를 또 린든 작가가 퍼올려줘서 또 재밌었고 두 분 약간 또 저희 가고 나서 면담 같은 거 하시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줄이야. 네. 네, 진짜 재밌었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진 장르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또 하고 싶어서 또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고민들을 담아서 기독교 세계관 웹툰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으니까요. 와서 한번 봐주시고 공감이 되시고 하시면은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평소에도 마감하면서 자주 듣는데 저는 이제 편식쟁이라서 그 비밀 보장만 듣고 있었거든요. 기보 재밌죠? 와이프도 비밀보장 항상 그럼요. 들어요. 네. 비보만 듣고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다양한 팟캐스트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금책바 다른 회차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 오늘 이렇게 제가 네. 직접 한 거지만 실제로 진행하시는 두 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다른 회차가 좀 궁금해져서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를 저기 남편이 러스트 작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오히려 같이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또 책을 또 얘기해서 또 독자님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집까지 또 오픈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참치 샌드위치 존맛. 존맛이었습니다. 네. 귤 꿀맛. 네, 하여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또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